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종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좀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네. 사람들이 너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니? 막 이런 이야기 농담처럼 하고 나는데. 그래도 설마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요즘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치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제 주변에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들도 요즘은 이 치매 증상이 좀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좀 되고 그래요. 네. 보통 치매하면은 노인의 병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발병 연령이 많이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40대 이하 발병률이 7년 사이에 한 40% 정도 증가했대요. 어떻게 잘 알아요? 조사된 내용을 제가 설문조사 내용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이 치매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시는 귀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 좀 호전되게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최근 5년 새 치매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년의 행복을 무섭게 위협하는 치매. 당사자도 힘들지만 주위에서 돌보는 가족 또한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전 세계인이 치매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을 꿈꾸며 머나먼 미국 땅에서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해온 이가 있다. 치매, 항암 치료제, 관절염, 녹내장 치료제 등 노인성 질환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데릭 김 박사. 그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때에도 항암 치료제를 연구할 때에도 매 순간 주께서 동행하셨음을 고백한다. 사람 살리는 치매 전문가 데릭 김 박사가 만난 하나님.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예, 이 자리에 데릭 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박사님이라 그러셔가지고 머리도 약간 희끗희끗하시고 수염 나고 안경 끼시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젊은 박사님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다 이렇게 읊기도 힘든 막 특허를 16개씩이나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대단하잖아요. 진짜 어떤 특허를 가지고 계신지 좀 자랑 겸 좀 알려주세요. 예. 암에 대해서 항암제에 관한 특허가 10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매에 관련된 특허가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병 예방에 대해서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치매에 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예. 또 이 항암제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참 많으신 분인데 원래는 이제 항암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암 전문의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80년대 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셔야 되죠. 그렇죠. 네. 의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의학과 들어가가지고 생물학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화학도 같이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더블 메이저입니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암에서 구하는 걸 하겠다. 그러다 80년대 초라고 하면은 암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결과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예요. 네. 그러니까 너 더 재밌죠. 사람들이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됐죠. 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러니까 화학과에 있는 친구가 저를 찾아서 초대를 합니다. 네. 유럽에서 선생님이 오시는데 교과서에서는 볼 수 있는 엄청나신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군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뭐 노벨상까지 거론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흥분되죠.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45분 강의를 하시고 네. 5분에서 10분 질의문답 하시고 세미나가 끝납니다. 네. 근데 그 이 선생님은 1시간 45분을 강의를 하세요. 어우. 그러고 한 10분 질의문답 하시고 끝났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거의 2시간 되는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재밌고 막. 예. 근데 선생님 강의 내용이 이겁니다.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암 환자를 다스리게 되면은 평생 해봤자 몇 명이나 구할 수 있겠느냐. 아, 네네. 근데 항암제를 암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암을 완쾌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네, 수천 명, 수천만 명 네네. 이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네.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연구를 한다 하면서 이제 연구하는 내용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어허. 거기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맞네요, 근데. 예. 네. 그래가지고 강의를 너무 이게 감명을 받고 네. 이제 도수술 공부를 하는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도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과학자가 의사가 되는 걸 약간 접고 과학자가 돼서 사람을 암에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의대 가는 사람 밀고 그때부터 이제 항암제 개발하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화학과로 들어갔어요. 그 선생님의 강의 하나 때문에 그렇죠. 진로와 미래가 바뀌어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항암제를 개발해서 수천만 명을 살려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연구를 막 10년, 20년 계속 해도 물거품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네. 예. 혹시 그렇게 막 좌절의 순간은 없었는지. 이거 물거품이 됐네, 막 이런 순간들. 아, 있었죠. 항암제 개발을 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연구하느라고 보니까 뭐 제 손을 거쳐가지 않은 항암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거 다 네. 거쳐가지고 비교 실험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가 강해요. 새로운 개발한 새로운 신약이. 가란 게. 네. 개발한 게. 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세요. 저는 전화를 드렸는데, 야, 너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 하지 말자는 게. 네가 고생한 거 아는데, 우리 그거 없던 일로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왜? 힘 빠져. 힘 빠지죠. 그래가지고 얘기 선생님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너 머리가 똑똑하니까 생각해보면 알 거야. 이게 제가 수긍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번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항암제 개발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연구를 시작하셔서 거의 한 몇 년? 20년 정도? 항암제 개발하고 시작한 거는 거의 20년이죠. 그 어떻게 보면 뭐 맞아 들으면. 내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습니다. 연구한 건데 그걸 내려놓으셨다는 얘기는. 예. 그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그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오래 네. 가죠, 그리고. 네. 오래.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암흑 생활을 했어요. 암흑 생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아침 7시에 학교에 오면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1시간 정도.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와요. 앉아가지고 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딱 접혔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절벽에서 누가 탁 밀었어요. 네. 떨어집니다. 근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은 게 이제 공간에 떠 있는 겁니다. 네. 느낌이. 바닥이 없어요. 그냥 푹 떠 있습니다. 그 느낌이었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말려버렸으니까. 생각이 백지장으로 변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에 와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루 13시간씩. 그리고 중간에 학생들이 문 똑똑 두드리고 와가지고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네. 도와주고 문 닫고 나가면 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생활 거의 6개월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죽는다.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렇다고 그때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와중에는 기도가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게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참 이거 너무 하십니다.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기도 나오는 게 그거 항암제 개발된 게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우연의 일치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막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 정말 험합니다. 하나님은 항의도 하고 네, 원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네.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도 막 좀 뒤죽박죽된 삶을 사는 거죠. 네. 근데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러면 죽겠구나 죽는 거라구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기도하는 도중에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교회에 가면은 여기도 그렇지만 되게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권사님들끼리 말씀하신 게 기억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유 이 권사님 소식 들었어요? 저기 정 권사 있잖아. 그분 양면대 들어갔대. 아니 왜요? 치매래나 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연세 드신 분들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분들 말씀하신 게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뭔지 모르는데 그때를 계기로 그게 막 귀에 들려옵니다. 아. 혹시 치매라는 게 하나님이 뭘 시키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할 게 없으니까 네. 뭔가 해야 되니까 네. 해가지고 치매에 대한 논문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도서실에서 치매란 단어가 있는 논문은 거의 다 읽은 걸로 알아요. 하다 보니까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몇십 년 동안 한 게 약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네. 보니까 치매 예방약이나 치료약에 대한 걸 읽은 기억이 없어요. 논문을 읽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혹시 해가지고 다시 뒤져봤어요. 그거에 대한 약 개발하는 그 논문이 있는데 약 개발하는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무슨 뭐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밖에 약 개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약 개발하라고 시키는갑다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백제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실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결과로 다음 실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이런 약이 나오겠다.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근데 보통 그렇게 그려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 100개 하면 처음에 100개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과학적인 길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실험에다가 치고 접습니다. 네. 접어놓고서는 이제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100개다 다시 그림을 그려요. 또 다른 그림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같은 그림이 계속 나와요. 새로운 이제 치매 이 약이 신약 치료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시작이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제가 세계에서 최초예요. 예. 박사님 입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매의 또 신약까지 개발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게 임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개발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박사님의 아버님이 또 때마침 이런 치매 증상이 오셔서 예. 아버님을 통해서 임상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게 정말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버님한테 임상한다는 거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아무리 그렇죠. 좋은 약이어도 본인도 힘드셨을 텐데. 예, 2002년도 가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매일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올립니다. 어저께도 올렸고 오늘도 조금 이따 전화도 올릴 거고 세계 어딜 가든지 이제 매일 한 번씩은 전화 올리려고 노력을 네. 하고 실천을 합니다. 계속 전화 올리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를 올리는데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전화 올리면서 마음이 답답한데 제가 한때는 이게 제가 운동을 못하고 계속 연구만 하니까 이제 몸이 쇠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걱정됐는데 그날은 아버님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전화를 올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거군요.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그날은 전화를 5번 올렸어요. 네. 아버님 야단치실 때까지 왜 자꾸 전화하느냐고.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보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 아버님 목회하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 아버님은 한마디 말씀 시작하시면 그 이야기를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딱 정확하게. 네. 근데 그때는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바나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시는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앞에 걸. 얘기를. 불과 1분도 안 된 사이에 하시는 걸 치매 증상에 대한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예. 그게 딱 보이는데 가슴이 철커덩합니다. 왜냐면 그런 증상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평균 한 7년을 사세요. 그리고 치매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네. 그 와중에
손주 얼굴 이름 다 잊어버리고 자식들 다 잊어버리고 언어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아는데 공부한 사람이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도 2주일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제약을 하겠다고 회사를 차리고 나왔는데 제약은 약이 하나 나오는데 한 15년, 10년 넘게 걸립니다. 연구하고 임상치료 다 하느라고. 근데 돈도 또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겠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치매가 아버님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약이 나오게 되면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쯤 걸리니까 약 나오는 아무리 빨리 나오도 10년인데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몰래 실험실에 가가지고 효능 성분을 뽑아놓은 것들 있죠. 그거를 마음에 내키는 대로 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게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간도 커. 정말 난 벌써 떨려 지금. 그거에 막 그렇게 조절해가지고 아버님. 아니 근데 그 성분들이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암제라 그러면 부작용이 간 독성 또 콩팥 독성에 대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상이 입어서 죽어가는 뇌신경 세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신경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가장 섬세하고 연약한 세포예요. 그래서 실험하는데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죽습니다. 뇌신경 세포는. 근데 그것을 살리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건 제가 알아요. 그리고 또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다른 연구를 하면서 다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만하고 그거는. 그래서 조제를 했습니다. 조제도 또 그냥 아무나 섞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기본적인 그렇죠. 지식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공부한 걸로. 그래가지고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병에 담아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티스푼으로 조금씩 떠가지고 나눠서 드세요. 매일 같이 잊지 마시고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이제 관찰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치매 증상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동료들한테 가져갔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게 진짜다. 이런 효과를 봤다. 내가 임상실험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했다. 근데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했더니 그 동료 중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우리 이거 제품 만들어서 팝시다. 해가지고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그게 대체 의약품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03년도 봄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나왔지만 제품 나와가지고 된 거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자연 의약품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대체 의약품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또 허가 다 받고 그렇습니다. 잘 되고 하고 있어요. 그 어쨌든 간에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참 지나고 보니까 그 항암제를 개발하는 과정 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 다 떠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공부한 것 가지고 고쳐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은혜고 큰 이야기인데 본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주셨고 결국 지금 이제 항암제나 이런 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주셨을까? 이제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 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말하는 노령화되는 사회라고 그러고 하는데 노령화되신 분들이 전부 사회에서 소외를 당해요. 한국 같으면 이제 뭐 명태니 조태니 해가지고 뭐 40대 후반부터 막 노인층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되면 거기에 반열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요. 특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퇴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은퇴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길이는.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 와 하면 그때가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게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은퇴가 시작이 되고요. 근데 사회가 만들어준 이 제도에 의해서 강제 은퇴당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많은 분들이 그냥 소멸되어 가시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다 해야지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 정신이에요. 스티브 하킹 박사님 같으신 분들은 전신이 완전히 마비됐는데도 우주로 넣어다니지 않습니까? 뇌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그런 것 있을지 몰라도 뇌가 살아가지고 살아있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뇌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보러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항암제 개발하게 한 거는 치매약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저 그림 못 그립니다. 치매약 개발 못하죠. 못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또 뇌병리학과에서 또 4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네. 그러면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치매를 무서워하고 또 실제로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어떻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거고 혹시 이미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아주 건강한 노하우를 이분들에게 전해서 고쳐줄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치매 환자가 되는 거는 막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연은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신경 세포는 10대, 그러니까 티네이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거 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다른 이미 나오는 거 보면은 10대는 한 하루에 10만 개씩 뇌신경 세포가 작동을 멈추고요. 20대는 한 20만 개, 30대는 30만 개, 40대는 40만 개 매일. 그런데 50대는 50만 개, 60대가 되면 100만 개. 70대가 되면 200만 개 정도씩 뇌신경 세포가 작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멈춘다는 게 이게 뇌신경 세포가 갑자기 죽는 건 아니고요. 뇌신경 세포가 이제 서로 연결고리가 많이 전화서 같이 돼 있거든요. 그게 끊기면서 고립된다는 얘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작동을 못하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뇌신경 세포는. 그러다가 죽어나갑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야지 돼요. 아니면 그런 일어나는 과정을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거예요. 예방은 아니고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지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 요즘에 40대부터 치매 환자가 숫자가 느는데 엊그저께는 얘기 들었는데 30대 후반인데 치매증이라고 판정이 났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생각드는 게 담배와 술은 무조건 끊어야 된다. 특히 한국에는 폭탄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뇌에 치명적이군요. 치명적입니다. 다 끊기고. 근데 뭐 필름 끊겼다, 술 마시다 필름 끊겼다, 뭐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들은 그거는 제가 막 섬찟섬찟해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철저히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 그래도 그것만 해도 지금같이 사회 문제될 정도는 안 될 문제가 될 정도로 나빠지는 않을 거 생각을 하고요. 또 연예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 TV에 나서는데 마음 아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숨을 안 쉬면서 삽니다.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안 쉰다는 게 진짜 숨을 안 쉬는 게 아니고 깊이 내뱉었다 들어대는 숨을 안 쉬어야 돼요. 호흡을 안 합니다. 우리 뭐 국민체조 같은 거 할 때, 운동할 때 일부러 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숨 쉴 때는 이렇게 해요. 그래도 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뱉었다가 들이마셔야 돼요. 그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깊은 숨을 쉬어라. 그러면 한국 분들은 숨 쉬라 그러면 이래요. 들이마시는 것만 생각만 해요. 근데 들어마시기 위해서는 내뱉어야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내 거를 버려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 그릇이 남은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뱉고 놔두면은 숨은 저절로 부드럽게 마셔져요. 그런 과정을 하루에 30분, 1시간씩 이상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 사니까. 근데 그 산소의 제가 알기로는 한 20%가 산소를 우리 뇌가 씁니다. 근데 뇌의 무게는 2, 3%밖에 안 돼요. 아무리 커도.
근데 그게 다른 장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산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걸 보충을 해줘야지 돼요. 네. 그러면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된 게 유지되면서도 오래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혈관 장애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가르쳐드리고 네. 그것도 실천하시도록 해요. 뭐 두 가지만 사실 실천을 해도 훨씬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이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헷갈려 하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이로구나.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면서 그랬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들 야단을 치셨어요. 건망증과 치매는 별개인데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너 참 바보 같은 소리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후에 한 2, 3년 후에 그분들이 말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mild cognitive impairment, 한국말로 하면 경도 인지 장애라는 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제가 시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반은 오신 거예요. 네. 그 건망증도 결국은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근데 몇 년 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개가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40대 중반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치매 증상이 있답니다. 대부분? 네. 대부분. 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 건망증이에요. 네네. 서울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전기공학과 교수 친구가 있는데 그래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치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대요.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 분야가 다르니까. 네. 저 앞으로 설명을 해달래. 그래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씩 웃더니 자기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대요. 예. 그러더니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그래요. 치매란 깜빡깜빡 깜빡깜빡 하다가 깜빡. 나이가 들면서 깜빡 하다가 깜 해가지고 안 켜지면 치매 아니냐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음흠. 근데 치매를 예방하려면 건망증 혈전에 치매 절대 안 걸립니다. 그거예요.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에 발달해가지고 단어는 잘해왔는데 수학은 전혀 까막눈인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 네. 일상적으로 막 하다가 잘하고 있었는데 깜빡깜빡 증상이 심해지면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깜빡깜빡 증상을 해소하면 치매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게 지론인데 그게 맞다고 믿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저 아버님 경우는 지금 연세가 86이에요. 네. 원튼 65세 하셨고 치매 증상은 70대 초반에 나타났고 그리고 약 해드려가지고 한 게 지금 13년, 14년 돼 가거든요. 근데 86인데 저 아버님 인지 능력은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건강하시군요. 예.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립김 박사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미국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게 하시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항암제 연구가 다른 물리력에 의해서 더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치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될 정도로 지금 과정을 들어보니까 신약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뭔가 정말 주신 건강, 이 자연으로 인간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박사님의 연구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치매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좀 한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항암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시고 지금도 그 꿈이 있으신 거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답을 주셨어요. 아. 어떤 답을 주시냐면은 그러니까 송충이는 소나물 솔잎 먹고 자라야 된다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암에 대한 생각이 뜨지를 않습니다. 뒷견이 항상 있어요. 근데 학생들 강의할 때는 지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암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렇고 네. 이런 약품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항암 작용을 하고 가르치는데 그 모든 지식이 어느 순간 정리가 되면서 답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은 다스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전부 다 암세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생기는 게 적지만 숫자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거치게 고생하고 막 하면 숫자가 늘고 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기관이 무너지게 되면 그걸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암세포가 크게 돼가지고 커진 다음에 병원에서 발견되면 암 환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깨달음이 오면서 암은 결국은 다스리는 거다. 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따지면 전부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깨달음 하나님이 주세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나 암이나 얘기할 때 저런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이런 걸 만들게 해가지고 시키셨다. 그러니까는 그냥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이 생각이 들고 암이 일어나는 원인이 저는 이게 체계적으로 일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정리된 그러니까 지혜가 주신 게 뭐냐면 암의 첫 번째 원인은 유전적인 걸 떠나서 첫 번째 원인은 음식이에요. 우리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이 첫 번째가 음식 먹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요즘에도 식사하시면서 여쭤봤더니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서양 사람들보다 식단이 좋아. 그래서 우리는 건강식을 먹어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암이나 그런 거에 서양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무관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만 해도 암 환자가 7, 8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4, 5명 중에 하나예요. 더 많네요. 한국. 더 많죠. 뭐 앞으로 5년 지나면 3명 중에 하나가 암 환자라고 그래요. 미국은 5년 지나면은 5, 6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식단을 좀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재료를 갖다가 죽여서 먹어요. 조미료도 많이 쓰고 조미료 짜고 맵고 그다음에 꼭 뜨거우면 한번 데쳤다가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물로 씻어가지고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외국에 미국에 이제 살모넬라 균 감염이 많은 거예요.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먹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사람들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그거 꼭 익혔다가 그렇죠. 쪼물쪼물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방부제예요. 방부제가 왜 나쁘냐? 방부제라면 왜 있습니까? 음식 썩지 말라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음식을 썩게 합니까? 박테리아하고 곰팡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박테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샤워 맨날 하고 닦고 꾸며도 박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모으면은 큰 자몽 있죠. 이 정도 돼요. 이걸 우리 몸에 가지고 살아요. 이 박테리아 숫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보다 한 11배 많습니다. 이 박테리아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소화기관에 있어요. 그게 이제 유익균, 유해균이라 말을 하죠. 근데 유산균과 대장균으로 이게 나눌 수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TV 보니까 이제 유산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산균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방송 나가게 되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보게 되면 이제 제대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길 바라는데 유산균이 하는 거는 음식을 이거 먹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뱃속에서 썩지 말라고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게 첫 번째 잡이에요. 그러니까 유해균, 대장균은 그러니까 유산균은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를 먹고 큽니다. 대장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커요. 근데 유산균이 많게 되면은 대장균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충분히 소화해서 흡수할 수 있는 환경까지 그거 유지를 시켜주는 게 유산균이 하는 잡이에요. 뭐 그중 몇 가지는 비타민도 만들어주지만 그게 잡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부제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요. 유산균도 박테리아라고 했잖아요. 그 방부제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방부제가 결국은 이 소화기관에 있는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게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대장균이 먹고 크니까 대장균이 쏘는 독이 장을 통해서 피로 들어와가지고 몸에 들어와가지고 몸에 해를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영양소는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암 환자들의 소화기관을 보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오는 독소들 있죠. 그것들이 가야 되는 것이 간이에요. 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해독작용입니다. 근데 계속 소화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독이 들어오니까 음식을 먹어가지고 독이 계속 들어오니까 간이 해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해독하지 못하는 거는 영양소 들어오는 거 가지고 지방간을 만들어서 감싸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분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몸이 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보면 간이 다 무너져 있어요. 간이 무너져 있으니까 해독이 안 된 게 가다 보니까 콩팥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데 암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약한 부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면역기관이 싸워가지고 다스려줘야 되는데 몸에 들은 독소와 싸우다 보니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지고 암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푸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알아야 될 상식도 있고 또 전문성도 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성경의 얘기구나.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들어주신 그것대로 우리가 돌아가고 아주 규칙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지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또 박사님이 추구하는 아마 인류의 건강과 그런 많은 사람들의 행복도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세워주신 박사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뀌면 인류가 바뀌잖아요.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희망도 얻고 또 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깨달아서 이 건강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박사님께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꼭 제가 이것만큼은 많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박사님을 축복하고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모든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식은 들으면서 오니까 듣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그러니까 지식을 쌓으면서 또 지혜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나서 이거 말씀 나눠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전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승객들이에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직 그 승객이나 운전사만 보지 말고 그 버스 자체. 그러면 안 되죠. 네. 예수님을 보고 네. 그다음에 당신 스스로를 보셔가지고 이런 지혜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분의 노력도 있었지만 저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고 또 저분의 그런 중요한 철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박사님의 더 깊이 있는 앞으로 진행되는 축복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치매나 암 때문에 고생하고 가족 중에 한 분만 그런 병에 걸려도 온 가족이 힘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전하실 수 있는 박사님 되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분인데요. 오늘 김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쓰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종종 한계를 느끼고 또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어떤 거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일에 도전하시는 박사님을 우리 앞에 오늘 보내셔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한 주간으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갑자기 하차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하나님 사랑 속에서 진행하면서 저도 정말 행복했고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떠나지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사실 굉장히 좀 벅차고요. 네. 예, 설레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상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많이 놓고 기도하고 또 연습을 굉장히 잘했다가도 무대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실수를 없애려고 하나님한테 매일 밤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저의 기도 생활과 이 체험의 시간이 저는 사실 중학교 이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제가 은밀하게 기도한 걸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발레 할 때는 뭐 부상이라든지 또 실제로 막 그 무대에 서고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다 전공자의 길로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무릎에 부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부상이 없었더라면 저는 방송의 길로 오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꽤 큰 부상이었어요. 그 정말 휴가를 한 번 못 가고 시간적으로도 엄청 발레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네. 경제적으로 이 발레에 들어간 이 돈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부상으로 어느 날 내가 발레단 생활을 못하는구나. 그랬을 때 그 좌절감이라는 거는 그냥 인생 전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 통째로 그냥 날아간 느낌이에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가를 밤새 생각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 기도도 그때 제가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거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혹시라도 다른 길을 예비하신 건 아닐까? 이제까지 내가 십몇 년 동안 걸어온 이 길이 맞나?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망의 시간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길이 맞나?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좌절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 하나님 길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앞이 캄캄하고 절망의 순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막막할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마님 박소현. 어디에 있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